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연봉 톱10을 완벽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금액 뒤에 숨겨진 가치와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위, 한화의 프랜차이즈 중심 타자 노시환입니다. 그의 2025년 연봉은 3억 3천만 원. FA 자격을 앞둔 이 시즌, 그는 다시 한번 팀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을 보면 32홈런, 101타점, 단순히 장타력뿐 아니라 타석 집중력, 찬스에서의 결정력이 눈에 띕니다. 한화 타선이 흔들릴 때마다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단단한 코어 역할. 이게 바로 노시환의 진짜 가치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수비 실책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 들어서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송구 정확도, 루틴 처리, 수비 범위 모두 확실히 향상됐죠. 공격과 수비 두 가지 모두를 잡은 3루수는 KBO 전체를 통틀어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 내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연봉이 노시환에게 충분한 보상일까요? 만약 그가 다음 시즌 타석에서의 선구안을 더 다듬고 출루율까지 끌어올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이 계약이 가성비 최고의 계약으로 다시 평가받겠죠. 한화 팬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 바로 이런 꾸준함입니다. 매 시즌 기대치에 부응하며 팀 그 존재 자체가 한화의 중심이라는 점. 노시환은 그 누구보다 한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한화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제 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연봉 5억 원, 한화의 새 얼굴 심우준입니다. KT에서 이적해온 첫 해, 4년 총액 50억 원의 대형 계약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의 첫 해, 이 5억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비력만 놓고 보면 완벽한 투자입니다. KBO 최고 수준의 유격수,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한 송구 밸런스, 투수진이 강한 한화에게는 이런 수비형 유격수가 경기당 실점을 줄여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숙제입니다. 시즌 초반 타율이 1할 7푼대까지 떨어졌고 출루율도 리그 최하위권, 유격수 포지션 특성상 수비 비중이 크다고 해도 5억 원이라는 금액은 공격에서의 기여 없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화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수비는 좋지만 공격의 공백이 크다는 것. 결국 팀 전체 타선의 흐름이 끊기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좌완 투수 상대일 때만 기용하는 플래툰 운용. 둘째, 타순을 하위로 내리고 상위 타자에게 기회를 연결시키는 조합 설계. 셋째, 경기 후반 리드 상황에서는 수비 전용으로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이런 세밀한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심우준의 5억 원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스탯보다 팀 전술 안에서의 역할이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한화가 심우준을 통해 원하는 건 단순히 수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안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잠재력만큼은 이미 검증된 수비의 핵심이라 불릴 만한 선수입니다. 8위는 한화의 포수 최재훈입니다. 2025년 그의 연봉은 5억 원. 2022년 5년 총액 54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은 후 이제 그 계약의 네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한화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하나죠. 지금의 최재훈, 과연 이 금액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공격은 플러스, 수비는 숙제입니다. 그의 타율은 3할을 넘겼고 출루율은 4할 3푼대. 포수 포지션 전체를 봐도 리그 최정상급의 출루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위 타선에서 이닝을 이어주며 상위 타선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야말로 공격형 포수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하락은 뚜렷합니다. 도루 저지율은 24% 수준, 블로킹에서도 눈에 띄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수의 수비력 저하는 곧 투수진 전체의 효율과 직결됩니다. 한화처럼 젊은 투수가 많은 팀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훈의 존재는 여전히 팀 내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는 투수들과의 호흡, 경기 운영, 그리고 후배 투수들을 안정시켜주는 리더십으로 수비의 약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류현진, 폰세, 와이스 같은 강력한 선발진을 받쳐주는 포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최재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출루율 4할을 넘기지만 도루 저지율은 평균 이하인 포수. 이 선수에게 연봉 5억 원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직은 예라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한화의 투수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비 지표가 더 떨어진다면 이 5억 원은 출루 비용 그 이상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봉 5억 원. FA 2년차 내야수 안치홍입니다. 2025년 그는 한화의 연봉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이 5억 원 과연 과한 걸까요? 아니면 저평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 타선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꾸준히 제 몫을 해낸 타자가 바로 안치홍이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는 안정적인 타격을 이어갔고 찬스 상황에서 강한 집중력으로 팀의 득점력을 지탱했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팀 내 1위권. 그의 타석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루와 2루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연성은 감독 입장에서도 전술 운용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입니다. 물론 수비 범위는 넓지 않고 병살타가 많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그의 컨택 능력과 클러치 집중력이 그 약점을 충분히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꾸준함과 정확함으로 팀 타선을 살려내는 베테랑.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 5억 원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노시환과 최은성 같은 중심 타자들의 공격 리듬을 뒷받침하는 조용한 연결 고리이자 타선의 윤활유입니다. 안치홍이 가진 진짜 힘은 숫자에 없습니다. 그는 팀이 흔들릴 때 경기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야말로 한화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 이름이 바로 안치홍입니다. 6위는 한화의 해결사 최은성입니다. 2025년 그의 연봉은 6억 원, 6년 총액 9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 도해결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선수, 한화의 타선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25 시즌 성적을 보면 타율 0.288, 홈런 18개, 타점 88개. 수치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심 타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타선의 중추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찬스가 찾아오면 반드시 타점을 만들어내는 안정감. 팀이 어려운 경기 흐름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최은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즌 중반 발가락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한화 타선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타석에서 상대 투수는 결코 편히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수비에서도 그는 1루에서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며 내야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6억 원이라는 연봉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이상을 하는 베테랑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진짜 가치는 건강할 때만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한화가 최은성을 완주시키는 전략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팀 전체 득점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유형의 타자에게 매년 6억 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장타는 꾸준하지만 폭발적이지 않고 컨택은 좋지만 출루율은 평균 수준. 그러나 그는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한 타석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힘. 이것이 바로 최은성이 6억 원에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5위로 가보겠습니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2025년 그의 연봉은 약 8억 원. 한화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 중에서
도가성비 최고라 평가받는 계약입니다. 와이스는 2025 시즌 코디 폰세와 함께 KBO 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2명의 208삼진 투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 타선을 압도하고 불펜 소모를 줄이는 팀 전체의 시즌 운영을 바꾼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그의 진짜 강점은 균형감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고 경기 초반 흐름을 완벽히 장악합니다. 한화가 와이스를 선발로 내세우는 날이면 팬들은 이미 5회까지 안정적으로 리드를 잡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그는 시작을 지배하는 투수입니다. 한화는 이 계약을 통해 3가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닝 소화, 탈삼진 능력,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 게다가 이 모든 걸 연봉 8억 원에 구현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수에게 늘 따라붙는 변수가 있습니다. 구위 유지력, 피홈런 비율, 그리고 시즌 중 교체 위험. 하지만 와이스는 이런 불안을 실력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 조용히 탈삼진을 쌓으며 팀 승률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200 탈삼진, 안정된 제구, 그리고 8억 원의 연봉. 이 정도 조건이라면 놓치면 손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단순한 외국인 선발이 아닙니다. 한화의 피칭 전략 전체를 설계하는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마운드 위에서 한화의 승리를 위한 조용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는 토종 에이스 엄상백입니다. 2025년 그의 연봉은 9억 원. 지난 겨울 한화는 그에게 4년 총액 35억 원이라는 FA 계약을 안겼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투수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한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엄상백은 KT 시절 롱릴리프와 불펜을 오가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선발로 완전히 전환한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5 시즌 그는 134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56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볼넷 억제 능력과 이닝 소화력, 그리고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집중력까지 한화가 그에게 기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그가 한화에 합류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류현진, 폰세, 와이스로 이어지는 외국인 중심의 선발진에 토종 에이스 한 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엄상백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가 버텨주면서 한화는 이제야 완전 한 로테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닝당 피안타율과 볼넷 허용 비율, 그리고 체력 유지. 하지만 한화 팬들이 그를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단순히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책임질 토종 선발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계약을 비싸다고 하시겠습니까? 토종 선발이 귀한 KBO 리그에서 9억 원의 연봉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가치까지 포함된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엄상백은 이제 한화가 포스트 시즌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이름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팀 전체가 안정되는 감각, 그게 바로 그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KBO를 가장 뜨겁게 달군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입니다. 그의 연봉은 약 9억 3천만 원, 환율로 환산하면 약 70만 달러 수준의 보장계약입니다. 그는 단순히 외국인 타자가 아닙니다. 파워, 스피드, 수비 3가지를 모두 갖춘 완성형 플레이어. 한화 팬들에게는 진짜 외국인 타자의 기준을 새로 쓴 이름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플로리얼은 폭발적인 장타력을 선보였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OPS가 1.000을 넘기며 KBO 전체를 흔들었죠. 단순히 힘으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 투수의 구질 변화에 맞춰 타격 포인트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수비에서도 그는 완벽했습니다. 중견수로서 안정적인 타구 판단, 빠른 스타트, 넓은 수비 범위, 주루에서도 도루 성공률이 리그 상위권에 오르며 공격, 수비, 주루 3요소를 모두 갖춘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9억 3천만 원, 과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 플로리얼의 존재만으로 상대 투수들은 볼넷을 내줄지 혹은 홈런을 맞을지 압박을 받습니다. 그 압박이 앞뒤 타자들에게 더 좋은 승부로 이어집니다. 그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타선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이런 선수를 잡을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30홈런, 30도루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외야수.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주루에서도 흠이 없습니다. 플로리얼은 한 시즌의 단기 흥행이 아니라 팀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화 팬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한화의 공격 체계를 새로 정의한 핵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화 최고의 공격 투자 수익률. 그 이름이 바로 에스테반 플로리얼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2명입니다.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연봉 톱 2. 그 주인공은 코디 폰세와 류현진입니다. 먼저 2위, 외국인 선발 코디 폰세입니다. 그의 연봉은 약 10억 6천만 원. 보장 금액 약 80만 달러로 외국인 투수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그만큼의 가치를 얻었을까요? 대답은 단호한 예입니다. 폰세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 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며 150이닝 이상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은 이 점대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볼넷 억제 능력, 좌우 타자 상대 밸런스, 구속 유지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그는 단순히 이닝 이터가 아닙니다. 류현진과 함께 있을 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투수입니다. 류현진이 경험과 제구력으로 경기를 조율한다면 폰세는 구위와 영리함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하나 로테이션을 완성시킨 투수 듀오. 이것이 바로 폰세와 류현진의 관계입니다. 특히 폰세는 단 한 번도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 내내 기복 없이 던지는 투수.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불펜이 숨을 쉬고 감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화가 매주 최소 1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1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리스크 없는 10억 원짜리 외국인 선발, 그 투자를 주저하시겠습니까? 폰세는 지금도 한화 로테이션의 중심축입니다. 그의 존재는 숫자보다 큰 안정감으로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나이 류현진입니다. 2025년 그의 연봉은 무려 20억 원. KBO 복귀 후 단연계약의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류현진은 여전히 살아있는 레전드로 불립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진짜 류현진의 가치는 단순한 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2025 시즌 그는 135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은 전성기보다 떨어졌지만 볼 배합, 타이밍 조절, 코너워크에서 그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경기 외적인 영향력입니다. 류현진은 한화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투수 조련, 경기 플랜 조율, 타자들과의 전략 회의까지. 그가 존재하는 날, 한화의 더그아웃은 다릅니다. 팀 전체가 프로의 긴장감을 되찾습니다. 후배 투수들은 말합니다. 류현진이 있는 날은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물론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팀 페이롤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류현진은 그 모든 부담을 실력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1선발이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중심축입니다. 그가 던지는 하루는 한화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그가 마운드에 없는 날에도 팀은 그의 리더십을 기억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현진이 없다면 지금의 한화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팬들은 아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한화의 상징이자 한화 부활의 중심에 선 이름입니다. 2025년 20억 원의 류현진은 단순히 연봉 1위가 아닙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정신, 그리고 한 팀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가치의 정의입니다. 이제 모든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연봉만큼 해냈고 누군가는 연봉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직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연봉 톱 10. 이 리스트는 단순한 돈의 서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단의 철학, 전략,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는 곧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오랫동안 리빌딩의 팀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류현진, 폰세, 와이스가 이끄는 강력한 선발진, 노시환, 최은성, 안치홍이 버티는 중심 타선, 그리고 플로리얼이라는 외국인 카드까지. 이제 한화는 진짜 전력의 균형을 갖춘 팀으로 변했습니다. 연봉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각 선수의 땀과 책임,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팬들은 그 돈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스토리를 보고 감동합니다. 이 선수가 왜 이 금액을 받는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드라마가 됩니다. 한화의 2025년 시즌은 바로 그 드라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류현진의 리더십, 폰세의 안정감, 플로리얼의 폭발력, 엄상백의 성장,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패기. 이 모든 조합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이제 단순한 리빌딩이 아니라 부활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과정에서 팬들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화는 지금 팀과 팬이 함께 성장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싸우는 10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한화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짜 한화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BO 타 구단의 연봉 구조를 한화와 비교하며 가성비 TOP5 선수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한화 이글스,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가치의 이야기